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어는 좀 소프트하게, 좀 퀴클리하게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북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조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수능 분석하고 그다음에 총평,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학습법, 현재 고1, 1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단과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가볍게 안내 드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출 건데요. 일단 이번 수능의 이제 난이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급별 비율이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언제 걸 것 같으세요? 일단 맨 위에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괄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 3인데 4.71%가 나왔던 게 이제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작년 수능이 이제 뭐 꽤 어려웠다. 실제로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능 분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꾸 튕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맞추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쉽지는 않겠다, 이제 그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이제 등급별 비율도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올해 6월이고요. 올해 6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올해 이제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이제 쉽죠, 그렇죠? 훨씬 더 쉬운데,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번 수능은 어떻게 될 거냐?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하고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항상 저희는 비슷하다고 생각해도요, 실제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체감 난이도는 수능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좀 사실이라서 이것보다 이렇게 1등급의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예상은 아마요 요 7.62하고 10.94 이 좀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럼 왜 이제 평이했을까를 이제 살펴봐야 내년도 시험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반복되는 추세가 최근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그렇게 좀 있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그러면 왜 평이했을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원의 출제 방향과 유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제가 평가원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항상 똑같은 말 하거든요. 평가 원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출제하신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든 똑같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했다 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데, 작년에는 사실 좀 공감을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다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친구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올해는 좀 수월했어요. 올해는 좀 수월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뜻일까? 요건 이제 이따가 모의고사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3페이지가 수월했다. 이제 3페이지라는 것은 주제 제목이 있는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 처음에 가장 신경 써서 푸는 페이지인데, 그쪽 페이지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멘탈 무너지고 좀 꼬일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쪽이 되게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보이는데, 원래 어려웠던 빈칸 완성만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딱 한 문제, 37번 문항 순서별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빈칸입니다. 다 빈칸이기 때문에 빈칸만 까다롭고 나머지는 좀 수월했다. 심지어 어법도 되게 수월하게 나와서 이게 수능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의심하는 친구들이 생길 정도로 좀 수월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자, 근데 그러면 과연 어려웠던 문제들은 뭘까라고 이제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려웠어도 어렵지 않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이제 오답률 1위 문제인데, 오답률만 살펴보면 84.3%니까 이거 도대체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해한 친구라도 풀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냥 오답률이 높을 뿐이지 사실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빈칸 주변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빈칸 앞에 대명사가 보이니까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야 되는 거고, 저기 딱 보면 mental liberation 딱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정신적인 해방이잖아요. 그쵸? 해방이라는 느낌을 알고만 있으면 돼요. 해방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선지에서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mental liberation 혹은 liberation과 가장 가까운 느낌을 찾으면 liberation은 해방이니까 당연히 답 나오시죠. 그쵸?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3번이 답이거든요. 3번이 답인데 이런 문제로 우리 애들이 틀린다고? 네. 그러니까 부담을 좀 많이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잘 읽고 잘 풀면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든가, 그 다음에 선지만 보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단순한 스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이제 그 오답률 4위 문항 중에서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 약간 실전의 느낌을 좀 가볼까요? 그래서 시험지 이제 그대로 제가 이제 스캔을 좀 한 건데요. 자, 이거 이제 순서 배열 문제인데, 순서 배열 문제를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요령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풀면 된다라고 이제 접근법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요것만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니까 뭐 대명사라든가 this, that 이런 식의 뭐 지시어라든가, 아니면 however, 그다음에 also 이런 식의 연결어라든가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요걸 다 두루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냥 단순히 지문을 잘 읽지 않고 몇 가지라든가 일부만 읽고 풀면 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준 거죠. 그쵸? 그게 아까 평가 원장이 말했던 그 부분과 좀 일치해요. 학교에서는 스킬을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냥 본질적인 영어 독해력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따라왔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ABC를 쭉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단서들 있죠. 뭐 대명사, 지시어, 연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문제가 그러면 왜 어려웠냐? 물론 이제 3번하고 4번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할 얘기인데요. 일단 그 오답률을 살펴보면, 오답률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정도 이제 되는데, 그 이게 정답 근처로 가거든요. 정답 근처로 가는데 거기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맨 처음에 B라는 걸 잡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선지에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근처로 갔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는 이제 독해력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게 올해 평에서 나왔던 것을 좀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가지고 많이 푸냐면 덩어리의 끝부분과 첫 부분이 서로 비슷한 거 요렇게 이제 많이 풀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자, 맨 처음에 이제 B를 잡고 나서 B는 대부분 잡았어요. B를 잡은 친구들만 해서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B가 맨 처음 온다라는 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올 것인가 그런 느낌도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딱 보면 emotional contagion 보이시죠? 그쵸? 그럼 감정의 전염인데, 자, B 다음에 A가 오려면 C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맞을까요? 감정의 전염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줘야 맞겠죠. 그쵸? 근데 그 내용이 안 보이죠. 바꿔 말하면, 자, 맨 부분에 있는 내용이 나머지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느낌을 주면 얘가 마지막이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풀 수 있도록 6평에서 출제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요령들이 좀 부족하니까 바꿔 말하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패턴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 수능하고 올해 6월하고 9월하고는 기조가 비슷하고요. 그 전에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된 기출문제만 가지고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최근의 트렌드하고 출제 방향과 어긋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요령도 중요하지만 2번, 3번, 4번 이런 식의 약간의 디테일한 면들을 좀 같이 챙기면 정답 근처로 갔다가 정답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올해 수능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자 일단은 그 내신과 모의고사 학습을 좀 차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 내신은 반복을 통한 익숙함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해를 통한 확실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모의고사처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거고 단순히 요즘 친구들 그런 게 좀 많아요. 질문을 이제 받아보면 재수생도 그렇거든요. 질문을 받아보면 선생님 그럼 이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A는 B니까 그럼 B에서 C로 되는 거 맞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기는 식의 학습법이 너무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익숙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학습을 모의고사를 할 때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자 어휘 구문 학습은 당연히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정답 찾기 학습은 좀 지향한다. 그래서 요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이 좀 많아요. 평소에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점수를 수능 때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대비식의 모의고사 학습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여러 번 기출문제를 풀면 익숙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자신이 이해했고 확실하게 답을 찾았다라고 착각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 그 다음에 근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가 왜 그러면 오답인지에 대해서 선지를 조금씩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 자, 그거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 부분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요즘 친구들 그 듣기 많이 틀리거든요. 듣기 많이 틀리는데 그러면 가령 이제 듣기 5번을 틀렸다.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틀렸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분석 딱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그냥 안 들림이에요. 그래서 안 들림이기 때문에 틀린다고. 그럼 뭐 독해는 뭐 당연히 안 읽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의 그 분석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대본을 살펴보면서 지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재수는 의무고 그다음에 뭐 삼수는 선택이고 사수는 네 자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 참고로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성적은 다 올랐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정답 찾기식의 수업만은 하지는 않거든요. 질문을 좀 많이 던지고 그 다음에 1대 피드백을 통해서 얘가 뭘 모르는지를 많이 알아야지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내신은 이제 동시에 할 거고 수능과 결의 같은 자료 그 다음에 수업 및 필수 컨텐츠는 당연히 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 자 어떤 자료가 과연 이제 그 제공이 될 거냐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일단 그 내신은 참고로요. 그 고3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 수능 특강이거든요. 입에 수능 특강인데 요런 자료들 저희가 매해 만듭니다. 이거는 그 인터넷에서 복붙하지 않습니다. 복붙하지 않고요. 매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자, 이런 자료도 이제 받아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각 지문의 자, 하나의 주제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애들한테 많은 기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요런 자료들까지 제공을 하고요. 바쁜 친구들은 왜 바쁜지 모르겠는데 바쁜 친구들은 요것만 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것만 봐도 이것만 본 거 치고는 괜찮게 성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요런 우수한 자료들이 매년 만듭니다. 매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 이렇게 어휘는 그냥 단순히 단어만 제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휘 생성 원리, 평가원이 말하는 그 생성 원리를 반영한 자료, 그 다음에 구문 자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미니 모의고사 형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문제짜리 그 기출 우수문항. 근데 요건 그대로 이제 재탕하는 게 아니라 선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형식을 약간 바꿔서
바꿔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모의고사, 그다음에 매월 실시되는 이투스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이제 자료 하나만큼은 많이 이제 전달하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거 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있는 것만 잘해도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점수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시험은 조금씩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중요한 건 그 전에 얼마나 연습을 잘했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월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필요한 만큼 중요한 부분들 다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능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 고민은 저하고 저희 강북청소학원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 고민은 제가 그리고 저희 청소학원에서 제가 이제 교재팀에서 이제 청소학원 교재를 다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수한 컨텐츠와 그다음에 좋은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믿고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